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그 흘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람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람아. 네, 제가 2절까지 노래를 하면은 우리 이웃님들이 다 도망가실 것 같아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뭐 별로 신나는 일도 없고 해서 오늘은 약간 감성 모드로서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 전에 이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남자 나이가 50대 이렇게 중반을 넘었으면은 상당히 좀 센치해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비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대 이렇게 후반을 넘었으면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운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이렇게 참 제가 이렇게 잘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아직 계시더라도 멀리 계신 분들은 항상 가슴에 이렇게 돌을 얹어 놓고 사는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겨울은 50대 후반의 남자들이 상당히 외로워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동양난의 2강입니다. 1강에서 2강인데, 2강은 이제 많은 분들이 꽃을 어떻게 피우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원을 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난을 많이 키워봤어요. 이렇게 베란다에 상당히 많은 난을 키웠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꽃 피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저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이어서 2강을 하기 전에 우선
일간과 중복되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양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상록 단연초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잎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꽃은 맑고 깨끗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 모양은 아주 수줍은 그런 모양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군자의 하나로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상당히 그 난의 기품을 높이 평가한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항상 이 난을 볼 때마다 이 동양난과 서양 사람들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동양난은 역시 동양인의 정서와도 같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대신 서양난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하고 막 어떤 외국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매치가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자생하는 난들,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난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한국 출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한국 한란이 있고, 그 다음에 풍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출란은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죠. 뭐 남부지방의 산에 가면은 뭐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국 출란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점점 더 북한계선이 많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자라는 위도가 상당히 중부지방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병영도에서도 산다는 그런 학계의 보고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란은 제주도에서만 사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입니다. 제주 한란은 상당히 꽃 모양도 좋고 향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주 한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란은 있는데 풍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해 쪽에 있는 도서지방 섬의 벼랑 끝에 이렇게 바위 틈에서 착색하는 그런 난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람풍자, 해풍을 맞고 사는 난입니다. 그래서 풍란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는 난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한국 출란에 대해서, 한국 출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출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애석하게도 난에 이제 향이 없어요. 난이 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 뭐 가치를 크게 못 가지는 그런 식물이기도 한데, 이 한국 출란 중에도 염예품과 화예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파리가 일반 출란은 그냥 아주 초록색인데, 희귀 한국 출란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늬 모양을 뭐 복륜이라고도 하고 중투라고도 하고 호사피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예품인데, 화예품은 꽃이 일반적인 한국 출란 꽃은 그냥 그린 색깔이고 옅은 크림 색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한국 출란은 꽃 모양이 홍화, 도화, 황화, 소심 이렇게 일컬어진 색깔이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희귀란으로서 고가로서 거래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난을 좋아하시는 애랑가들은 이런 희귀란을 하나씩 갖기를 원하고, 또 본인이 직접 산에 다니면서 산채를 위해서 우리가 산삼을 캐러 다니듯이 이런 희귀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산천을 헤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한 이런 산책 때문에 상당히 뭐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출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난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염예품, 화예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산과 들에 사는 식물들은 웬만하면 그걸 뭐 이렇게 가져와서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정원 같은 데 이렇게 심으면은 웬만하면 다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물과는 달리 나는 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산철에서 가져와서 키워보면은 뭐 안 됩니다. 꽃도 잘 안 피고 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난이라는 식물은 상당히 어려운 식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물하고는 상당히 까다롭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난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이 꽃 피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난의 자생지의 환경 조건을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적용을 시켜서 인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공 처리. 여기서 인공 처리란 것은 뭘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은 외적 요인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외적 요인이 어떤 게 있나 그러면은, 이제 첫째는 저온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란 같은 경우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5도씨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5도씨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랑 같은 경우는 뭐 8도에서 뭐 10도 정도, 풍란은 한 10도 정도, 이렇게 이제 저온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적인 처리를 하는 외적 요인으로서는 저온 처리와 함께 물을 끓여줘야 됩니다. 말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화아 분화라고 그러는데, 이 화아 분화가 꽃눈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꽃을 피우게끔. 그럼 화아 분화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식물은 이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면은 내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것이 화아 분화예요. 그래서 꽃눈을 갖다가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몸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 요인을 인공적으로 처리를 해줘야만이 일단은 난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때는 물주기를 완전히 이제 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일반적인 물 속에도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질소 성분은 이게 비료지 않습니까? 이게 미량이나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꽃을 피우는 데는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질소가. 그래서 물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 점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잠시 여기서 이제 그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료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하면은 아니 주는 것보다도 못하는 게 비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저런 텃밭 같은데 여러분들을 주말 농장 이렇게 하실 때, 자, 배추를 키운다는 이야기예요. 상추를 키우든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가지 비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름용은 복합 비료가 들어가고, 윗자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요소 비료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 주말 농장에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빨리 자라라고. 비료를 주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채소가 다 말라버려요. 타버려요.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난이 여러분 비료를 줄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짧아요. 보십시오. 혹석이 여름에 비료 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7, 8월 지나고 9월달, 10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화학 분화를 위해서 물을 줄이고 비료를 안 줘야 되는데, 비료를 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봄부터 아주 더워지기 전까지, 그때 비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영양분을 주면서 많이 이제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외적 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난을 피우기 위해서는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난의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난 상태를 건실하게 만들고, 난 자체의 이 뿌리, 벌벌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햇빛과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내가 난을 가지고 꽃을 피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난을 이렇게 벌보죠. 벌보. 촉수라 그러는데 3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촉이 있으면 있을수록 꽃을 피우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내적 요인에 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한번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 외적 요인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휴면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고, 물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화 분화를 촉진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외적 요인입니다.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셨습니까?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은 난의 컨디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상태가 건실해야 되고, 뭐 잎이라든지 뿌리, 그 다음 벌브가 상당히 건강해야 됩니다. 네, 요게 내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난 꽃보기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합쳐져서 충족되었을 때 나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식물입니다, 꽃 피우기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고급 난을 내가 산에서 캐왔다는 이야기예요. 희귀란을.
그럼 이게 희귀란들은 뭐 1,000만원, 뭐 2,000만원 호가는 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희귀란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베란다에서 그냥 키우면은 잘 크겠습니까? 난을 죽이는 거죠. 특히 화예품 같은 경우는 꽃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베란다에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난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난을 이렇게 잘 배양을 해가지고 계속 포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뭔가 화분을 자꾸 이렇게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난 전문가들이라든지 애란가들은 자기의 난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했던 외적 요인, 내적 요인들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온도 체크를 하고 뭐 기온을 내리고 이렇게 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여러분들 키우면서 뭐 어떻게 뭐 5도를 유지하고 뭐 10도를 유지하고 8도를 유지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무리 취미생활이라 하지만.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난을 집에서 키우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면 꽃이 핀다, 뭐 이렇게 하면 꽃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것은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전문적으로 난시를 가지고 키우시는 분에 한해서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도 뭐 이러한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베란다에서 난을 키우는데, 아니 플로리스트 홍이 가르쳐준 대로 베란다에서 해보니까 왜 꽃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말 다 각계의 환경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난을 키우면은 제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형상 유지하는 데 만족을 하고, 우선은 여러분들 난을 키우면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더라도 항상 튼튼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이 따르면 난을 튼튼하게만 잘 키우시면은 이제 꽃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은 이제 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고 난이라는 식물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꽃을 피우기 위해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예전에 난을 키워보면서 터득한 그런 노하우도 있고, 또는 주워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론과 실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난들 튼튼하게 잘 키웠으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이파리가 좀 넓은 난인데요. 좀 와봐라. 이게 이제 보세란이에요. 여러분, 보세란인데, 보세란이 이제 꽃대가 지금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꽃대인데. 그래서
나는 꽃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보세란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세란에 지금 이렇게 매장에 가면은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꽃이 나와서 2월 달까지, 지금 2월 달까지 계속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은 꽃대를 자르고 이제 봄부터 여름철 키우면은 다음에도 꽃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보세라는 비교적 꽃대가 잘 올라오니까 내가 동양나를 키우면서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보세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동양란 키우기 제2강으로서 동양란 꽃 피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원을 운영하면서 화원 주인장이 제일 손님에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은 고객께서 오셔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 여기서 사가져간 식물이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죽어버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상당히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식물이 죽을 수 있을까? 발로 차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꽃집 주인이 상당히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사장님 댁에서 식물을 사져가는데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꽃도 피고요.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는 좋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의견은 양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꽃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 맞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이 집에서 잘 되고 어떤 식물은 이 집에서 잘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잘 되는 식물이 뭔지 한번 잘 좀 파악을 하시고 그냥 그 식물 위주로 이렇게 베란다를 푸르게 거실을 푸르게 이렇게 키워보면은 상당히 힐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동양남 꽃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모래의 정원 주인장 플러시통이 이야기하는 식물 관련 이야기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질문하는 내용들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꼭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